제가 기록을 안 눌러 다시 한 번 더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학교에 이제 그 강당 앞에 이렇게 창고라고 하죠. 그 물품실 뭐 그런 건데 가은 안전 슬로건이라는 거를 작년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 국가적 지침, 뭐 교육부 지침 내려온 거 막 되게 어수선하고 막 이럴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딱 뭔지 명확하게 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PPT 만들었다가 미리 캠퍼스 만들었다가 했는 버전을 두고 애들한테 온라인 상에서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려주고 그다음 출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전, 거리두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게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보여준 게 이거를 평가 문제도 냈어요. 선생님 서술형 평가할 때. 그러니까 제가 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에서 가은 슬로건이거든요. 가은 슬로건이 총 다 세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1은 하이파이브 내고 중2는 실천 파이브 내고 중3은 다른 파이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그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내고 또 국민건강체조 같은 경우도 뭐 교과서에 담긴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지만 선생님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성취 기준은 건강활동 영역 뭐 또는 뭐 자신 표현 영역 해가지고 뭐 상중하해서 그렇게 내면서 하여튼 서술형 평가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평가로 인한 과세특에도 당연히 이제 주어진 건강 수칙 뭐 슬로건을 완벽하게 이제 인지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요거는 작년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제 스포츠에 같이 된 거 이제 중1하고 중3 정도 살짝 건드려줬던 부분인데 요건 중1 아이들이거든요. 중1 아이들이 초등학교 7학년인데 작년 애들이 되게 커요. 크고 좋아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 글은 요 실장 글인데 이렇게 적으라 말도 안 해도 지금도 만보기 수업 2명 하고 있다 그랬죠. 중1 중에. 요게 요 아이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뭐 12시고 뭐 동생이 3명인가 있어요. 자기 밑에도. 근데 동생들 보면서 너 하루에 이렇게 8,000보씩 10,000보씩 어떻게 걷니? 이러면 동생들 보다 보면 그래요. 오늘 좀 작게 걸어서 되면 그러면 5,000보. 뭐 많이 걸어서 10,000보 넘고 막. 그래서 요 아이의 이제 글 보면 그냥 이런 쌤 양식을 그때 그냥 제가 만들어요. 희한하게 그냥 만들어서 그냥 쓰고 정리가 잘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갖고 있으면 내년에 쓸 것이고 사라지고 없으면 작년에 했던 느낌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그냥 활동지가 나오고 요거는 작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중1 아이들 요거는 제가 파일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스포츠와 같이 그러니까 요런 활동지를 통해서 저는 적어줄 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중1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니까 예체능 수업 따로 있고 체육 수업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스포츠 가치가 들어가 있는 쪽에 또 완전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 적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하나 봤었거든요. 이게 저는 한 3개 정도 짧은 영상 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우리 수업했는 거. 도전이라는 미션에 넣으면 건강 영역이나 도전 영역이나 경쟁 영역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도전 영역을 떠나서 그냥 도전이라는 거와 미션을 그냥 붙여버리면 5개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거 매 시간 끝나면 저는 한 5분 전에 부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손소독도 해야 되고 발열도 재야 되고 저희가 하기 전에 5분 날리고 끝나기 5분 전에는 날리거든요. 맞잖아요. 하는 이유가 진짜 손소독을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다 해주고 나중에는 애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 이제 자율적으로 앞에 가서 하고 가세요 안내 그래 5분 전에 미리 맞춰주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래 말에 3가지 한 개 더 붙는 거죠. 손소독하고 사용한 물품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소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손소독하고 발열 재고 반장이 발열 재주고 뭐 그리고 가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만보기 기록할 사람은 기록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들 불러주고 적고 뭐 이렇게 요거 만보기 기록하는 거. 아이고 이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저는 연구학교 할 때고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요것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오늘 비가 와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지금 강당에 있으니까 근데 강당 안에서도 처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자제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포스터나 그러니까 늘 강당에 색연필이나 뭐 이렇게 활동지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요거는 평창올림픽 2018년도 연구학교 할 때 거기 때 이제 그 교실에서 교실 수업으로 공개 수업을 한번 했거든요. 했을 때 이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거리가 없을까 활용할 게 없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월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선생님 작년에 요거 성찰 일지인데 요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요 양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수업 전후 기록하는 사람은 요거는 정말 수행 평가의 1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종이를 적어서 여기 꼽으면 요거 새 걸 빼서 여기다 했는 흔적을 꼽으면 저는 그날에 적어놓은 걸 싹 빼서 체크해 놓고 이제 아이들 평가 점수에 줬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학기 초에 반드시 이게 점수라고 요거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장 이상 적으면 한 단계 업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참여, 점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놀랬던 게 그 저희 지금 고1인데 작년 중3 올해 고2고 작년 고1 올라왔고 그 앞에 중3이었거든요. 특수반 애가 2명 있어요. 특수반 애들이 수업에 대해서 참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앉아 있거나 공 던져주고 받는 거 이 정도 되는 애인데 요것도 자기가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 적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적을 줄 아니까 이름 적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지금 농구, 뭐 배구 말은 잘해요. 적거나 활동하는 건 좀 적지만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걔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적어주고 별로 없지만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애쓰고 있음 뭐 이렇게 해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사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뭐 이렇게 해주면 그 특수반 아이도 다른 특수 선생님이 또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올해는 지금 마지막에는 더 많아. 여기 자리가 부족해졌는데 손가락 펀치, 공기, 제기 뭐 5만 거 이제 바둑뜨기 뭐 하여튼 살 수 있는 거 많이 사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건 작년 거고 재작년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가은 오락실 해가지고 여기 좀 많이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거리를 많이 놔두면 강당 오면서 뭐 하기 바빠 그러면 종 치기 전부터 갖고 놀다가 종 치고 5분까지 전 좀 봐줘요. 야봐 괜찮아 아픈 사람 없나요? 막 어수선할 때는 뭐 옆에 손가락 펀치 막 하고 쌤 막 한 번 붙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한 번 붙지 뭐 그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작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도 찾아야 되고 학과 하다가 또 이런 거는 지나가고 나갔나.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으시죠? 네, 사진이 사진. 이런 사진들을 사실 잘 정리만 해놔도 제가 어디 연수를 가도 강사 수준 될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데 가면 사실 또 긴장스럽고 제가 여기 또 사진 한 번 더 공략했던 그 사진 파일에 다 모았는데 너무 많아서 패스를 좀 하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건 닫고. 사진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냥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여러 장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참고로 집에 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애들 했는 거 찍으면서 모든별로 영상을 찍고 저 매번 찍어주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영상도 집은 선생님 너무 개판이죠. 완전히 예,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은 사진을 연달아 붙어 그러니까 사진 찍어줘야 되고 영상 찍어줘야 되고 따라다니면서 저도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막 기록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야 기록아 똑바로 앉아서 기록해야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그냥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요 안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동아리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막 포스트라도 막 적으면 이제 막 붙여놔요. 저는 막 붙여서 마지막에 참고해서. 이것도 적어보라고 하면 안 적는 애는 꼭 안 적고 적는 애는 쌤 오늘 이런 거 적어요.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해서 적어봐. 쌤 저는 어제가 수업이 저번 수업이 좋았는데 뭐 저번 수업에 대해 적어봐. 사실 이거를 학기 초에 이제 딱 한번 얘기하고 매 수업마다는 안 하고요. 쌤 저는 뭔가가 좀 할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시간의 여유가 남거나 뭔가가 흐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나 뭐 이럴 때 쌤도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체육생들은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적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하나로 수업 모형이나 뭐 이해중심 모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활동 위주로 많이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쌤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동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 연구에 이렇게 가보면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한 5%, 한 5분, 10분 이내 더 이상 하면 뭔가가 좀 그래서 진짜 중1부터 고3까지 했는데 고3 애들도 처음에 이런 거 할까 했는데
고3 애들이 그냥 뭐 하더라고. 선생님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들끼리 극히 막 자기들끼리 하니까 기본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현이 많이 돼요. 왜 약이 올라가 그런 것도 있고 놀리는 것도 있고 또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요 중간에 얘네들은 남녀인데 남학생이 약간 여성화된 남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가 음악 듣고 땅끄고 동작 따라하는데 극히 막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얘네들은 남자애들이 축구나 배구 할 때 싫어하거든요. 자기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요거는 선생님 작년은 못했고 재작년에 축제 때 체육과 결과물도 한 10개 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전시를 했어요. 하니까 다른 학년에서도 보고 이런 체육과에서도 뭐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그냥 아이들 작품을 홍보하면서 체육과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는 이제 다음에 되면 꼭 저런 게 좀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요런 이제 그런 자료 등 많이 갖고 오자는 선생님도 이제 하시면, 저는 그 아이들한테 꼭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을 활동지라든지 간단하게 학습지로 만들어서 또 받아가지고 갈로 넣기, 뭐 비워놓고 아니면 이런 것들 해서 강당에 좀 붙여놓고. 요거는 작년에 그냥 선생님들 애들 못 만났을 때 이런 미리 캠퍼스를 집에서 막 만든 것 같고. 그럼 요거는 다른 선생님이 주신 자료인데 요 앞에 좀 이따가 활동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 평가지인데 이렇게 체크리스트하고 저희 이제 경북에 이제 그 수석교사 선생님이 탁구 사례인데 이렇게 적어내면 요걸 가지고 자기 평가한 자료를 과제책에 넣어서. 사실 이런 거를 수행평가 점수에 넣어봤자 5점, 10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는 뭐 10점, 6점. 근데 넣을 수 있고 안 넣으면 저는 이제 과제책에 기록해주고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안전스러운 말씀드렸듯이 3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하이파이브, 이건 국가적 지침,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실천을 가지고 해야 된다. 2번째 다진 파이브는 마음적으로 너무 이제 위로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슬로건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5개를 다 의미부여를 만들었거든요. 일심동체, 뭐 몸은 두 배지만 우리 하루 세월 지켜야 된다, 뭐 사랑한다, 행복이다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실천 파이브는 진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전중 후 지켜야 될 거. 이 5가지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반복했고, 오프라인으로 오자마자 이제 계속 반복시키고 시험에도 내고, 또 이제 실천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우리 반에 한 명 실장, 우리 실천 파이브 중에 3가지 수업 전, 중, 후 한번 이야기해 줄래? 뭐 하면 또 이야기도 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이런 것들. 요거는 수등이한테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만들어서 좀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의성 글쓰기, 이건 중요해야 될 거였는데 그냥 쭉 볼게요.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다 보여드렸고. 제가 2020년 작년에 이제 과정중심 평가 모형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듣고, 또 강의를 이제 제가 강사 요원으로 연수를 먼저 듣고, 경인교육대학교 거 듣고 제가 이제 경북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해줄 때 과정중심 평가 모형이 개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워드 수업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교수님이 해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그 교육개발원 하고 이제 경인교육대학원하고 이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연수를 들으면서 그 강사 선생님 온라인 연수도 듣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2번 이상 가서 또 연수를 들었는데, 그 관련된 PPT 그냥 제가 사진을 막 찍는데 흔들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찍어서 그냥 제가 까먹을까 봐 그때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진은 좀 중구난방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찍어서 이제 과정중심 평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제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면 평가는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출력을 시킬 때 형평성,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걸 무조건 평가 단위로 산출해내는데 더하기를 다 하잖아요. 항목별로 다 합계해서 마지막에 그거를 원래 있는 우리가 우수미한가 아니면
매우 그러니까 우수 보통 미음에 넣을 때 수량화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여기서는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셔서 들으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있으면 요거는 10점 만점이 10점, 어디부터 어디까지 8점, 항목별로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약간 이게 그 절대평가의 기준에 있지만 그걸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 과정중심 평가라고 해서 성장 중심의 모태로 하지만 그 절대평가의 어떤 느낌보다 상대평가도 갖고 갈 수 있다. 보완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그날 이제 체육과 선생님들이 질의한 게 다 좋아요. 근데 너무 목표는 좋은데 지금 현실성이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현실제 와서 진짜 그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몸에 100% 와닿아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게 과연 현장에 녹아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어필을 던지셨어요. 그래도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기를 만들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맞겠나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러게 백워드 평가 모형 이런 것들이 들어온 지 한참 돼도 이게 정착이 안 되니까 또 과정 중심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 자체를 만들었더라고. 만들었고 그 안에 평가 기준 뭐 이제 체크리스트 그다음 피드백. 저는 요번에 조금 좋았던 거는 과정 중심 평가의 가장 키워드는 저한테는 그 피드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하나에 따라서 애가 성장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녹아났대.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서 제가 마지막에 소감 발표를 저는 과정 중심 모형은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연수였던 것 같고 교사의 피드백은 수업과 뭐 이제 교수 평기 마지막 기록까지 모든 게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자 또 가장 큰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피드백인 것 같고 피드백을 어떻게 잘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몇 번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거를 똑같은 말 같아서 선생님 연습을 들으면서 내가 말하고 있으면 선생님 그거는 그거 기준이잖아요. 맞다. 또 이 평가 기준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차도 피드백에 대한 명확한 딱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 이제 어떤 그 수행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고 피드백을 받은 친구는 분명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되게 좀 열어 왜 사진 살짝 넘겨볼게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네. 선생님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약간 서술적인 어떤 지금 사실 자유학년도 그렇고 서술을 데이터화, 그러니까 기록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때 어쩔 수 없이 그 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간, 그 급간에 급간에 맞는 서술의 급간에 맞는 점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 모형도 똑같이 기록 측정이나 어떤 그 정확한 뭐 이제 횟수 측정이나 이런 거와 다를 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끝에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는 다 디테일하게 서술로 그리고 세세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 해주고 마지막에 세분화한 걸 결과는 100점 만점이 낼 수밖에 없으니 이거를 점수화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에 속한다 하면 넣어주고 엄마 나도 이렇게. 이거 먹어야 겠다. 고마워. 엄마 먹을게. 엄마 근데 한 개만 더. 알았어. 엄마 이제는 엄마 문 닫을 거야. 자, 문 열고 이렇게. 잠깐만. 이런 그 채점 결과를 매기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저희가 알고 있죠. 채점 기준표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채점 기준표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선생님 네.
아까 수행 기준 아까 잡을 때 등급 간의 점수가 등급이 매우 잘함, 보통, 항상 필요 이랬는데 이제 그 점수 차이는 좀 난다, 그죠? 이거를 이 기준 점수가 잘함과 매우 잘함과 잘함이 3점 차이고 잘함과 보통의 4점이고 그리고 항상 필요와 보통의 어떤 급간 간의 점수가 통일이 없죠. 네.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수행 평가를 할 때 혹시 선생님은 또 어떻게 주실지 왜 최저점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제시가 됩니다. 체육 100점 만점에 최저점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부터 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줘야 된다 하고 어떤 데는 안 줘야 된다 하고 근데 우리가 수행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체육은 과정 예를 들면 학교를 1년 내내 안 온 친구는 정말 최저 점수도 줄 수 없겠지만 계속 와요. 오고 대신에 평가할 때 만약에 없었다 하면 0점을 줘야 되나 이런 이제 출발점에서 걔가 수업에 참여를 계속 했고 그걸 인지하는 과정에 이미 몇 번 이상 참여를 했고 그런 흔적들은 우리 누가 기록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점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우리가 뭘 했다, 활동지에 냈다 이런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기본 점수를 준다라는 방향이 되게 많으셨고 그럼 기본 점수에서 우리가 이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이제 평어점이 나가는 거지. 우리는 사실 점수 줄 때는 거의 아직까지 A, B, C, D, E까지 나가잖아요. 지금 단계를. 그럼 A, B, C, D, E에서 어떻게 점수를 줘요? 보통 그러면 난 100점, 80점, 그 다음에 60점, 40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100점, 90점, 80점, 10점 간격이 되게 많았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100점 만점에서 예를 들어 항목이 3가지면 30점, 30점, 40점. 그러면 30점에 A 단계 30점이면 28, 26 이렇게 보통은 그 급간의 어떤 점수가 차이가 2점, 3점 그런데 이게 100점 만점으로 저도 이제 저희 관리자분이 제가 30점 만점, 40점 만점 이렇게 올렸더니 그거는 아니다 해서 100점 만점에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학교별 성적관리 규정에 이제 명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해가 되면 된다. 그렇지만 다른 학과를 다 보니까 100점 만점이 한 8대 30점, 30점 이렇게 올린 데가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체육과를 바꿨거든요. 저희 체육과 관리자분이 계셔서. 근데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면은 100점이 더 나을까? 근데 제가 계속 30점 만점, 40점만, 20점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00점을 두고 하니까 급간을 뭐 2점 어떻게 내세요? 그러면 100점, 98점, 나중에 평어점 다 80점 나간단 말이에요. 우수로 다 나가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A, B, C, D는 뭐예요? 마지막에 50점, 60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애들이 나 엄청 못해. 예를 들어 영어는 기본이 뭐 못해도 그렇잖아요. 애들 뭐 60점 잘 안 주잖아요. 영어는 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기가라고 치자. 또는 뭐 그 음악 미술 뭐 기본적으로 60점부터 저는 많이 주거든요.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있어도 미흡은 없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근데 만약에 100점부터 그렇게 나눠버리면 예를 들어 농구를 10개 중에 예를 들자면 7개 넣으면 A 100점. 그러면 6개, 5개 넣으면 원래대로 하면 90점이거든요. 진짜 농구를 10개 던졌는데 한 개밖에 못 넣었어요, 선생님. 운 좋게. 한 개도 못 넣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50점이고 60점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 진짜 농구 못하는 애로 느낌이 오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30점 만점에 30, 28,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합계에 대한 거는 어차피 80점까지 우수고 60점까지가 보통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작년에 100점 만점으로 바꿔서 바꿨어요, 선생님. 근데 이 급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강사분은 25, 22, 18, 15 이 급간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고 이때 포인트는 급간이라는 어떤 이 수량화로 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등급 급간 안에 등급 간의 점수는 동일하게 줘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최고 점수가 잘했을 때 25점이 100점으로 친다면 네. 항상 필요가 15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60%를 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여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60%가 15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참여를 하면은 정말로 못하고 막 아프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다는 걸로 치면 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요 3등급으로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급관이 여기는 다르니까. 3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길잖아요. 4점. 네네. 3, 4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여기에서 번뜩 찌어가지고 7점이라는 이런 간격이 있는데 맞아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워요. 평가를 할 때 정말 막 이번에 저글링도 하면서 저 이도는 저글링은 굴러가면 막 숙여야 되고 막 이래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이 많이 돼요. 저는 의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운동 많이 되네요. 뭐 알겠어요. 가길래 내가 씩 웃으니까 선생님이 의도였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비만한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게 투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박수 치는 걸 하길래 저게 아무것도 안 하면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딱 높이 올려서 딱 받는 이 모습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게. 그래서 지가 웃으면서 검사 받으러 왔는데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만큼 해갖고 숙이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 정도면 내가 점수를 막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멀쩡하게 생겨놓고 선생님 제가 무슨 뭐라 하더라 하여간 저글링 하면 뭐라 했잖아요. 무슨 우리가 무슨 이런 서커스단에 서커스단. 네, 제가 그랬대. 서커스. 우리가 서커스단에 무슨 그건 줄 아세요?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서커스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손과 발, 온 몸을 다 움직이는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뇌라든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정말 정서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뭐 처음에 안 되잖아요. 선생님 해보세요. 제가 막 했거든요. 뭐 선생님 할 땐 되게 쉽게 보였는데 왜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 근데 선생님 저기선 다 됐는데 왜 선생님 앞에만 오면 안 되죠? 이게 정서 조절이야. 근데 일단은 느낌을 느껴봐. 느낌을. 너 혼자 할 때의 느낌과 선생님 앞에 와서 할 때의 느낌을 느껴보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정서 조절이라는 항목에 저글링을 넣었거든요. 저는 운동과 건강에 정서 조절에 이 저글링을 넣어서 했어요. 근데 그게 해보니까 애들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조절하는 단계가. 그래서 기회는 내가 무진장 주겠다. 근데 기한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의 간격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평가를 했는데 전혀 안 하는 애를 점수를 주려니까 배가 너무 아파. 근데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등급을 낼 때 엄청 고민스럽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노력한 부분에 한해서는 기준을 주는데 이걸 단계별로 저희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으로 그냥 줬어요.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종목별로 해놓고 몇 점 이상 A, 몇 점에서는 D, E, D, C, B, A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는 고등학교 오면서 탈피를 하고 종목별로 100점 만점이긴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30%, 이거는 40%, 이거는 30%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알겠지. 고등학교니까 그 정도는 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시를 해주긴 했는데 거의 조금 점수를 좀 좋게 나오도록 보통과 우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두든지 간에 어떤 보통과 우수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 이게 등급이 이거 정상 분포를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애들이 노력한 애들에 한해서는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이 등급 이게 되게 고민스럽고 선생님이 이렇게 넘기는데 지금 최하 점수가 15라면 60은 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수를 받으실 때 요 3점, 4점, 요 7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나. 만약에 이거는 있었어요, 부장님. 그 예체능에 관련된 이제 질의를 예체능 이제 연수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 파트였는데 우리가 우수가 80점까지고 보통이 60점. 그러면 59점부터 이제 미흡인데 평가 기준을 낼 때 60까지만 내면 이거는 평가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우수 보통을 주겠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미흡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점까지는 가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합계가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 기준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상대 평가가 아닌 정글대 평가로 예체능은 이미 평어점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 그에 대해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단 아직까지는 관리자나 그래도 다른 학과에서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100% 우수가 나오면 분명히 컴플레인이 걸릴 것이다. 예를 들면 다 우수를 주려고 도대체 기준을 어디 두고 했느냐부터 해가지고 교사의 자질이었던 약간 그런 것부터 이제 좀 그럴 수 있으니 표준 편차를 생각하지는 말고 우수 보통 미흡이 다 기준표에는 제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성취 기준을 교사가 잡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나 환경이나 그 대상자들한테 맞게끔 잘 잡아서 누구나 다 우수를 받아가게끔 100점을 받아가게끔 하면 그거는 잘못된 평가다. 그거는 오히려 그거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애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사가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운동을 못하는 애도 이제 좋은 점수를 줘버리는 그러니까 차별성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약간 지적하시면서 최소 평가 기준에 59점까지만 제시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등급 간에는 저희 수석 교사님도 계시지만 등급 간에 약간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A, B, C도 E로 이제 보통 5개를 하면 만약에 E에서 A, B, C, D, E에서 D로 오는데 10점 차이가 났다 하면 D로 올라올수록 8점, 6점, 2점, 1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등급이 일관성 있어도 되고 등급이 딱딱딱 3점씩 나도 되고 대신에 이런 거죠. 5점 했다가 4점 했다가 5점 했다가 2점 했다가 이런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4, 3, 1 뭔가 그 상위로 올라갈 때 좀 좁아져야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우리 보통은 똑같은 점수를 넣거든요. 등급상에 보통은 3점이나 뭐 2점이나 5점이나 10점이나 100점 만점에. 그런데 어떤 분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 어떤 분은 이 밑에서는 이제 10점의 차이를 이만큼 뒀다고 치면 점점점 왜냐하면 거의 아이들이 이제 성취로 올라갈수록 이제 좁아진 형태를 추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약간 좁아지는 어때요? 그 좁아지는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7개가 B인데 갑자기 1개가 A 돼버리면 그러면 그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걸 좀 고려하신다면 등급의 일관성은 사실은 제시된 건 없다. 그러나 그런 이제 평가의 타당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 이렇게 만약에 등급 간에 동일하게 하시오 이런 용어는 없대요. 없고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이제 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신뢰도, 뭐 형평성 아니면 뭐 그런 기준을 다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부장님 어떤 종목을 딱 할 때 맨날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체조 같으면 저는 머리에 다 답이 있죠. 이게 너무 수준이 빤하니까 애들이. 근데 제가 잘 작년에 저도 저글링을 처음 했거든요. 저글링 처음 하는데 그냥 온라인에서 이미 약간 제가 말씀드린 연예된 것처럼 애들이 왜 막 비방적인 글도 막 올릴 때 등급 야 이거 학교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A 스님 제주도 스님은 몇 점부터 했다가 평가 기준표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받았거든요. 오픈 채팅방 해가. 근데 어떻게 됐어? 근데 또 어떤 B 스님은 아니야 애들 잘해. 저는 못하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 다른 애는 너무 잘해. 그래가 또 올렸다가 결국은 딱 오프라인에 만났는데 부장님 3구를 1개를 못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상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한 달 내내 했는데도 안 했든지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3구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부터 다시 1구 던지고 2구 던지고 3구 던지고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그러면 10개 중에 예를 들어 10개 기준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평가 기준표 그대로 가야 되나? 3구로 그러면 3구를 1개 못한 애는 0점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2구를 넣었다니까. 두 개를 가지고 처음에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는 이거는 원래는 점수가 없었어요. 기준표에. 근데 제가 A, B, C, D, E 중에 E는 2구 가지고 10개 하면 그때부터 점수를 줘요. 그럼 2구 갖고 이건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때 다 한다는 걸 느꼈을 때가 3구로 제시할 때는 2구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3구만 계속 하다가 1개도 안 돼 떨어지고 1개도 안 돼 떨어지고 선생님 3구 1개도 안 돼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3구 전에 우리 연습하는 게 2구잖아. 1구 던지고 토스하는 거 연습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하니까 하고 2구부터 점수 줄게. A, B, C, D, E는 2구 대신에 규칙이 있죠. 3구를 위한 규칙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넘겨먹게 하는 애들 있고 있는데 반드시 대각선 던져서 떨어지고 이쪽 대각선 떨어지고 연결로 오른손에서 한번 출발했으면 다음에 왼손으로 던져서 먼저 와야 된다. 이걸 규칙을 딱 정해놓고 3구에 도움이 되게끔 해놓고 요거는 10개 하면 E는 패스. 예를 들어 E부터 하든지 D부터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2구를 평가 기준에 넣고 그 다음에 3구 예를 들어 1개, 2개는 D, 만약에 D든 C든 이렇게 해서 급간을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현장에서 맞출 때 고민이 엄청 됐어요. 야 이거 망했다. 내 수업 망했다. 이거 기준표부터도 잘못 정했다고. 만약에 올 A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고민과 만약에 A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고민 엄청 됐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사실 농구를 했는데도 농구도 똑같았어요. 농구도 여자아이들이 10개 중에 7개를 못 넣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7개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녀 같은 학교에서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 둔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건 좀 많이 없앴거든요.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하고 개수는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농구를 하는데 7개를 잡았다가 한 학년이 지났는데 7개는 커녕 2개, 3개 농구 슛을 하는 거예요. 야 7개 택도 없다. 5개 한 명도 안 나오겠다. 이거 보통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에 막 처음 해보는 게 뭔가가 많이 안 해봤던 종목에 도전을 할 때는 수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업은 하는 것까지는 자신도 있고 잘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평가에 의해서 내가 타당하게 뭔가가 끌고 가야 되는데 모든 종목에서 그걸 다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부장님 말씀처럼 평가 기준이나 등급 잡을 때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돼요. 네. 그래서 특히나 뭐 탁구 같은 건 저는 자주 해봐. 탁구도 뭐 어려운 거 없고 예를 들어 농구도 어려운 건 없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 농구 같은 경우 리듬 트레이닝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누구나 다 하는 점수 50점 주고 그 다음에 슛 10개 중에 몇 개 들었는데 기술을 딱 하면서 야 A 하나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극적으로 한 명이 딱 A 받았어요. 10개 중에 여자애가 7개를 넣었어요. 남자애들은 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다음부터는 6개 7개 줘야 되겠네. 예를 들어 한다면 그러니까 또 구성진이 또 대상이 바뀌면 또 안 그렇겠지만 현장에 지금 우리 현재 가은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하나도 없었다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보통 다른 교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상중하 이렇게 잡을 때 아이들 평가 점수 받아오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시잖아요. 교사가 문제를 잘 냈다 안 냈다. 근데 체육교사는 그런 컴플레인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가끔 제 스스로가 특히 또 가끔은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이거 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기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이 중학교 다 고등학교 때. 그럴 때는 아차 싶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조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등급 고민할 때 평가 계획을 처음에 작성할 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그냥 약간의 노하우라든지 느낌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관성 있는 등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에러가 체육선생님들 중에 100점에서 60점까지 기준을 잡는 선생님이 가끔 있대요. 그러면 보통이다. 59점, 58점, 55점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제가 낸 거 보니까 100점부터 뭐 85, 그 다음에 60, 그러니까 55를 표시해야 되는데 60까지만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그때 그 당시 평가 기준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그때 그런 건 아무도 지적 안 하셨어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봤거든요, 다들. 근데 그걸 보니까 55점을 넣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배우고 알게 된 거죠. 그 59점까지라는 게 이때 되게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끔 묻는 거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는 없거든요, 선생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솔직히. 교육과정에 대한 거 제시 딱 던져놓고 평가할 때 어떤 영역에 뭐 그래도 성취 기준에 맞게끔 하세요. 평가는 뭐 이렇게 하세요 한데 요즘 말고 옛날에 처음에는 진짜 이 5가지 영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5가지 영역을 다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3년 내에 다 해야 된다 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모호함에 서로 의견 충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교과 연구 이런 거 가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서 되게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성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전교과를 다 건드려준다 하면 그게 의미 있는 거고 가끔은 선생님들 중에 나는 시범 내가 안 보이면 자신 없는 걸 안 해.
내가 잘하는 걸 위주로 아이들한테 정확한 뭐 어떤 성취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냥 5가지 영역을 고루고루 아이들한테 발달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 그러면서 저는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3학년 3개년을 많이 생각하는, 그게 원래 원칙이거든. 3개년 안에 그 체육체육이 통합됐잖아요. 1, 2, 3학년이 한 권으로 묶이면서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사가 판단했을 때 발달 사항에 맞게끔 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순서가 맨 앞에 건강이잖아요, 선생님. 건강 이렇게 있으면, 저는 옛날엔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사실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꼭 순서있냐? 1단원, 2단원, 3단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가 하다가, 아니 그거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1학기 건강하고 경쟁하면 2학기 도전하고 표현해야 되겠네. 뭔가가 그래도 우리가 제시된 거를 다양하게,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은 중학교 때 체육 수업은 그 많은 영역의 수백 개의 스포츠 종목 중에 최대한 제가 사회인으로 갔을 때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접해보든지 간접적으로 접해보든지,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알려 정도는 주고, 성인이 되었을 때 체육을 기반으로 자기 건강, 이제 여가 체육으로 평생 체육을 하는 게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길러줘야 되는 게 중3 같고, 고등학교 3개년은 적어도 자기가 신체를 통해서 조금 그 중에 좀 약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골라가는, 그러니까 중학교 3년은 좀 저는 다양한 거 접근시켜주고 싶었고, 초등은 사실 놀이와 게임이라면, 고등학교는 정말 배구를 중학교 때는 그냥 기본만 배울 때면 배구 게임에 대한 어떤 축구 게임, 탁구도 즐길 수 있는 거 정도까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심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보니까요, 중학교 때 그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냐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체계가 완전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탁구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고등학교 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무슨 탁구의 어떤 그 어떤 게임에 대해서 심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건 좀 깨야 되구나. 다시 이제 기본 알려주고, 대신에 걔는 예를 들어 다른 수업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 중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는 더 발달돼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그렇게 갖고 있던 책에, 그게 욕심이죠, 선생님. 그 많은 종목을 중학교 3학년 때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걸 언급해줘야 된다.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계성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축구, 그 다음에 뭐 건강 줄넘기, 체조, 2학년 때는 농구, 뭐 도전, 뭐 이렇게 3학년 때는 배구, 테니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체계가 한 10년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도 유지는 하되 유스포츠 종목이 들어오고 약간 융합을 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체계가 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갑자기 수업 철학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자꾸 나와서 선생님, 한번 요 사진이 조금 한 몇 장 더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거는 체육과 선생님께 아니고 이제 과정중심 평가의 공통 연수 지금 사진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체육과 연수에 보면 샘플이 다 체육과예요. 그러니까 체육과 선생님들 거 2분인가 3분 걸 제가 PPT에 받아놨거든요.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 그거 보시면, 그거 과정중심 평가를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모형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 성장 과정 중심, 뭐 배움 중심 지금 다 강조하는 거니까 수업만 그래 해버리고, 평가는 일편 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지, 원래 하던 기존에 하던 걸로 해버리면 일맥상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수업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도 이루어지면 딱 좋겠죠, 선생님.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이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전체 교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채점, 과업 중심, 그러니까 뭔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채점 기준표 보시면, 그러니까 통일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 디테일하게 정말 끊고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게 끝도 없어요. 한 장짜리, 예를 들면 12차시 줄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15에서 12, 7차시를 줄여갖고 제가 샘플링을 음악 줄넘기를 했는데, 거의 1차시 빼고 2차시 한 빼고 한 3부터 한 7차, 한 5, 6차시까지 본 그거를 가지고 짰는데 끝도 없이 가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내가 현장에서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짜기는 짰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매 종목, 2종목, 3종목, 한 학기에 하는 종목 이래 한다, 못하죠, 선생님. 시간이나 인적, 물적 하여튼 정신적으로 다 못해요, 선생님. 못하는데 점점 그걸 반복하다 보면 시간도 줄 것이고, 뭔가 나만의, 그러니까 쌤이 약간 이제 절충되는, 제시가 될 거야. 안게 튈 것이다. 내 감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결론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3개를 하든 2개를 하면 그중에 1개 정도는 정말 과정중심 평가로 이 모형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제시가 됐던 연수였고요. 이렇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거기서 얘기한 요건 아니고 하여튼 삼각형 모양의 과정중심 모양이 더 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제가 성찰 일기 그거 양식 하나 풀린 재작년에 작년 거 하여튼 평가 쪽도 사실 이런 것은 연습하는데 평가 쪽도 연습하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맞다라고 딱 제시했는데 교수님 딱 봤을 때는 이거 뭐가 일관성에서 딱 걸리는 게 있고요. 선생님 진짜 전문가들 눈에는 평상시에 그냥 제가 하던 거 썼는데 되게 그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의외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서 선생님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체육과 거는 제가 그 연수 중에 다운이 되더라고요. PPT가. 그래서 그거는 받아놨거든요. 요거 뭐냐면 선생님 그 어떤 선생님이 이 정도는 아니시죠 하고 어디 뭐 단독에 올려놔니까 저도 다운받았었는데 다양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 준비해갖고 다양한 성장 수업이나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애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 정도는 아니시죠 하고 누가 올리셨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좋았다,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말도 있지만 가끔은 선생님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우리가 하던 체육 수업이 아니고 선생님 너무 이런 식으로 적어내도 꼭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꼭 되는. 선생님 다시는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선생님 다시는 저글링 수업 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런 말. 야 내가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가한테 너무했구나. 가 진짜 싫었겠다. 하여튼 이런 그래도 이거 좀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있는데 이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하고 강사님이 제시를 했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집에 사진이 딱 짬뽕이 막 돼가지고 글쓰기 수업에 대한 거 하여튼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선생님 그 체육과 관련된 거는 제가 두 분 다 그 경인교육대학교인데 강사분이 전라도 쪽 어디 쪽이신가요? 순천인가 전남인가? 그분들 PPT는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1호 평가 관련 아까 선생님 제가 창의 인성 글쓰기 같은 경우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도 괜찮고 고등학교도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했는데 그거는 지금 자료가 그것도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료가 그 도서 활용 수업을 그것도 궁금한데 네네. 대구에서는 책 읽기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그거에 대한 연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서울에서 하신 분 와서 그 학교에는 각 과목별로 다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체육도 그 선생님이 한 100권은 준비한대요. 각 과목별로. 본인이 선생님 사비로 들여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육과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체육은 이제 분량으로 이제 우천시나 이렇게 갑자기 교실에서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이제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가방에다가 100권인가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분야. 왜냐하면 한정돼 있으면 애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자기가 고르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분량으로 꽉 채우면 A. 배점을 많이 그렇게 안 주고 중간은 얼마 또 안 쓰는 친구도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쉽게 접근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췌 독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적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100권? 100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는 한 권만 읽어도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운동화를 신은 뇌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웰리나
뭐 그런 거 읽으면 좋을 건데 또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특기생이었대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인가? 뭐 근육 운동 그거를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쓴 거 보니까 얘가 정말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얘가 특기생이니까 얼마나 근육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그 선생님이 모를 정도였대요. 그 국어 선생님이 모를 정도의 그런 용어를 쓰면서 얘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면모를 거기서 많이 보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정말 놀랐다고. 그냥 모든 아이한테 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정말 다양한 영역 그 선생님이 시 수업할 때도 이렇게 딱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정말 100권, 300권까지도 막 계속 그렇게 넣어놓는데요. 도서관에 주문해 놓으면 이 진열된 거를 2줄인가 항상 2줄을 빼고 본인이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같이 넣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 체육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운동하는 애는 한 10%잖아요. 맞아. 나머지는 즐기고 좋아하고 나중에 자기 몸에 필요하다 싶으면 뭐 걷는 걸 하든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 동안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은 또 어떻게 수업하셨는지.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근데 사실은 전혀 감이 없었고 재작년에 그냥 국어 선생님이 이름도 기억난다. 박은경 선생님인가 어느 선생님의 독서 그 연계에 했는 거를 제가 경북 수업 나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작년 코로나 터지고 2학기 심각 단계인데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걸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내가 무슨 악인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스포츠 리터러시 관심이 좀 많았고 인문학적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살짝 있었는데 그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용어도 이제는 입에 배웠지만 도서를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통 선생님들이 만화나 영화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저도 평가에 영향 안 받는 중1이나 이런 애들 갖고 영화를 좀 보고 이제 뭐 만화책은 아니지만 창의성 글쓰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원래 한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왜 추천 도서들이 올라왔잖아요. 운동하시는 애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추천받은 도서를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왜 체육 시간에 우리가 신체 활동만 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가 안 돼. 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서를 처음에는 제가 1학기 말쯤에 그걸 고안하고 중학교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장님이셨는데 이제 혹시 학교 도서 구입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필요하신 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체육과 관련된 책도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선생님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 같은 책을 한 16권 똑같이 저희 한 반에 거 구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화책 할까 책 할까 하다가 근데 얼마나 좋은 책을 딱 한 권을 고르려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고 저는 생각의 차이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방법이. 그 방법 하나와 그러다가 선생님이 뭐 원하면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나 다 다른 책을 그냥 한 20권 한 반에 읽으신 거 살 수 있는 선생님이 도서 목록 줘주고 하면 구입하는 건 어려움 없어요. 이래가지고 2가지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책을 읽고 동시에 또 독서토론하고 이런 건 약간 국어 시간이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20권 뽑아봐야겠다 해서 그 올려준 최희찬 교수님이나 뭐 기타 선생님들 올려준 도서 목록을 보고
제가 약간 뽑고 올리고 이래갖고 국어 선생님 딱 드렸어요. 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구해주셨어요. 다 그냥 도서에 딱 정리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수업만 하고 말 것이냐 평가로 갖고 가야 되니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체육 시간에 정말 그랬잖아요. 중학교 애들은 강당에 와서 막 뛰어놀고 싶은데 선생님 책을 낸다고요. 왜요? 교실에서요. 이런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처음엔 강당에 책장을 준비해서 책장을 이제 꼽아놓고 강당에서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강당에서 해보고. 근데 분명히 옆에서 막 뛰어노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해도 뭐 내가 어디 우리 집에 애들도 아니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도서관 빌리자 해갖고 중학교 그것한테 도서관을 좀 쓰겠습니다. 한 달간 해갖고 도서관을 일단 딱 갔을 때 또 뭔가 자세가 확 이래서 안 돼. 바른 자세 우리가 그래도 읽어보자.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서로 조용히 독서할 때도 발표할 땐 경청하는 거 이걸 해보자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야 이제는 또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평가. 그러면 방학 때 평가 기준을 일단은 국어 선생님 평가 기준. 그 박은경 선생님 앞에 봤을 때 융합 수업에는 평가 기준 보면서 저희 현재 근무하는 쌤들 평가 계획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중고 국어 쌤들 평가 계획 제가 다 봤어요. 다 독서 토론 글쓰기 다 있습니다. 논술 3학년 고등학교는 논술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기준표를 받았을 때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이렇게 따라서는 못하겠고 제가 약간 벤치마킹하면서 저만의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게 5개인데요. 그 독서 감상문 종이를 만들어서 그거는 중1은 한 장에서 2장, 중3은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2장에서 3장, 또 고1로 가보니까 애들이 또 관심이 별로 없겠다 해서 한 장에서 2장, 학년별로 이제 장소 일단 만들고 그 양식에는 도서책 제목, 그 다음에 뭐 가장 인상이 남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 적을 부분, 마지막에 뭐 이렇게 글과 그림. 저는 칸을 무조건 글만 적게 안 하고 안에 이제 채울 수 있는 거는 글과 그림. 그리고 옛날에는 창의인성 글씨기는 시도 됐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애들이 최고 쉽게 해버리고 말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적어버리고 그대로 끝났다고 약간 삼행시 짓듯이. 그래서 그 시는 빼고 그렇게 제출하면서 첫 번째는 이 도서 선정 계획서 해갖고 도서를 왜 선정했는지 내가 왜 이 도서를 선정했는지부터 A4 용지 반장짜리 받고 그거는 성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제시된 5개 기준 안에 첫 번째는 제시된 양을 채워야 돼. 한 장에서 2장 양. 두 번째는 그 도서 선택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 안에 내용이 한 줄 이상 들어가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 한 줄 이상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이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는 야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나니까 느꼈지만 체육 시간이라고 하면 신체 활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책을 읽는 것도 되네요.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 책에 대한 도서 의미는 손흥민 선수 책을 읽었는데 또는 리아킴 그 댄서의 책을 읽었는데 그냥 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상황만 생각을 해봤지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이것도 채워 1, 2, 3, 4 다 체크리스트만 채우면 제가 50점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55가지 기준은 늘 주기 위한 점수니까 알아서 다 채워래. 그냥 막 읽어줬어요. 제가 처음엔 독서를 하고 적어오잖아. 독서 감독은 그럼 제가 한 명씩 다 봐주면 야 니 3번 어딨노? 책에 대한 내용 한 줄 적어야 되는 책에 대한 엄마가 막 갖고 와서 적어와요. 그러면 채워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체크했어요. 야, 네 생각 적었나? 선생님, 저 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이 책에서 뭐 누구, 여기 있네 하고 또 체크해주고. 그리고, 야,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 선생님, 그건 도대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몇 번을 얘기해줬다. 얘들아, 자, 집중. 그래, 책 읽는데 미안한데. 이렇게 책을요, 빨리 읽는 애가 있고, 속도. 느리게 읽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일주일 참에 잡고, 일주일 다 읽은 애들부터 독서활동 감상문을 줬거든요. 근데 느끼는 애는 더 읽어도 돼요. 천천히. 왜냐하면 기록지를 적으면서 마지막 발표 수업이 부장님 50점이 있잖아요. 발표 수업까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발표를 하고 누군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 쳐내야 마지막에 평가를 맞출 수 있다. 선생님이 그렇게 안내를 할 때 애들 스포츠 도서의 유의미를 가장 어렵게 생각해서 체육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그렇게 큰 아웃라인부터 내가 선정한 책 안에 어떤 의미다 하물며 하세영 선생님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에 운동을 못하고 책을 읽으라 해갖고 정말 죽을 뻔했다. 답답해 죽을 뻔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체육책을 사상 처음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처음 한 권이 되었다. 내 인생의 한 권이 되었다. 나한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스포츠 책이랑 교과서만 있는 줄 알았다. 이 한마디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유의미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야 네가 유의미하면 찾아봐 했는데 선생님 유의미를 어떻게 찾아요? 가면 니 무슨 책인데? 가면 예를 들어 뭐 발레책을
네 발레 왜 선택했냐? 옛날 유치원 때 한 달 배웠는 것 같아. 재밌을까? 뭐 아니면 그냥 옛날 생각 볼 책이 없어서 내가 어떨까? 야, 그러면 네 발레라는 경험이 있었네. 그럼 발레가 한 달 해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 뭐 이러면서 뭔가가 유의미를 찾게끔 약간 이렇게 멘트를 아, 그거요? 그건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막 유의미 2줄 적으면 네 50점 만점 50점에다가 도장 딱 찍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발표에는 또 3가지. 친구한테 정확하게 전달력,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 호응도,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준표를 또 만들어서 애들한테 처음에 보던 평가 계획을 주고 독서활동 계획서도 주고 그 다음에 발표 어떻게 하는데 그 대신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짧은 거 30초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돼도 내가 저 책을 안 읽어도 저 책의 주제에서 가장 인상 있는 저거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요. 1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을 하다 보면 3분, 6분 막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20권의 책 중에 나는 1권을 봤지만 나머지 19권에 대해서 저의 원래 의도가 그랬거든요. 안 읽어도 느낌이. 그런데 땡땡이 생겼어요. 마지막에 평가 다 하고 나니까 스포츠 도서에 애들이 약간 오해가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도서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포츠가 주가 아니고 좀 실망했다는 애도 있었거든요. 왜 하니까 스포츠 내용이 주가 아니고 그 스포츠의 주인공 있잖아요. 줄거리의 어떤 주인공 스토리 거기에 섞여 있는 인생담, 명언, 그 다음에 뭐 과정, 그 다음에 쓰리 쓴 뭐 과정을 겪어서 뭐 완전히 뭐 환희를 느낀 거 완전히 뭐 어떤 모든 책에 남아 있는 독서의 유의미를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리아킴이 중심이고 손흥민이 중심이고 만약에 그 축구 엠블런이라면 엠블런이 중심이 하지만 마지막에 선생님 이 책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손흥민 티를 딱 보고 아버지하고 뭐 부딪혀서 그런 도전에서 다시 마음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걸. 그러면 멈췄던 도전이 다시 이렇게 도전 안 되겠어요? 하고 이런 멘트가 누구나 할 것이 생긴 그 발표한 애들이 다 통일된 느낌인 거예요. 제 귀에는. 야, 이 스포츠 도서의 활용, 이 전달력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소스는 다 다르고 책도 도서도 다 다르고 선정한 출발은 다른데 결론은요. 선생님 읽으니까 억지로 읽었긴 하지만 야, 이 책 안에 선생님 정말 이 주인공의 어떤 인생 스토리 막 명언 이런 데 진짜 감동을 받았고 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선생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이야기 동량 귀동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을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하고 책 딱 뜯고 뭐 빠빠하고 가는데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올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도를 했지만 의도적으로도 할 필요도 있다. 비가 오거나 이제 예를 들면 상황이 뭐 성명공사한다, 교실에 돼야 된다 이러면 또 학기 말에 진짜 엄마, 오빠가 그래서 그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도 선생님 요 창의인성 글쓰기하고 창의인성 글쓰기는 PPT로 만들어서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중학교에서 해왔는데 고등학교는 2019년도 안 했거든요. 너무 좀 약간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단톡방에서 선생님들이 이 주제 딱 3개 보고 저거 논술 뭐 아이들 약간 서술형 평가로 주제가 딱이네 이렇게 누가 한 분이 얘기해 주시길래 좀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작년에는 그건 안 쓰고 이제 스포츠 책을 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책을 제가 샀잖아요. 처음에 이 20권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고 했는데 중간에 고등학교 애들은 뭐가 있냐면 진로와 관련된 거. 진로가 되게 저희 체육 관련 애들 야 이왕이면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뭐 바디 아니면 의학 아니면 생활체육 관련 뭐 아니면 이렇게 경영 그 마인드 아니면 이제 컨설팅 그다음에 스포츠 매니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 책이 약간 너무 그냥 약간 정말 먼저 구입했지만 중학교 수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과에 도전 성취 프로그램으로 제가 돈을 받은 게 있는데 인성 프로그램. 근데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체육 동아리 애들 이제 도서 구입으로 품위를 내가지고 20권을 또 샀어요. 근데 그때는 애들 신청받았다.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내든지 아니면 전문 서적도 다 괜찮다. 막 두꺼운 백과사전부터 하니까 어떤 애들은 자기 클라이밍 선수거든요. 클라이밍 하는데 클라이밍 전문 서적을 사도록 해가지고 사주고
물리치료학과 가고 싶은 애들은 운동 생리학 이런 책도 사기도 하고, 또 축구 좋아하는 뭐 축구에, 또 저희 체육 입시하는 애들은 입시 그 문제집이라고는 안 내고 그냥 생활체육 관련 이런 것도 사더라고요. 다 샀어. 그래서 20권 또 샀어요. 20권에 더 많이 샀어. 돈이 많아가지고 사서 40권이 됐잖아요. 중학교 거도. 중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제가 다 빼왔죠. 중학교 수업할 때는 꼽아놓고. 이게 중고가 다행히 월금이 고등학교 수업이라서 월요일날 중학교 수업 제가 이런 바구니 2개 차에 맨날 싣고 올라와가 월요일날 하고, 화수목은 도서관에 꼽아놓고, 또 금요일날. 근데 한참은 좀 책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도서를 선정할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볼 책이 없어서 솔직히 체육 시간에 고등학교 2시간 책을 보자고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만화책을 좋아해서 과학, 스포츠와 과학이라는 만화책 같은 거 이제 적어내면 그것도 뭔가, 그러면서도 제가 좀 이따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30초 정도 이제 쓸 거 다 쓰고 발표하는데, 저는 옆에서 발표하는 내용 계획서, 독서 계획서랑 독서 활동 감상문을 보고 제가 이제 발표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애들이 발표하는 거 여기 적으면서 저 과세특에 적어줄 말이, 그다음 1500자에 적어줄 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걸 잘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진로와 관련된 거, 먼저 책을 선정하게 된 것 앞에 진로와 관련된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본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부장님. 1번부터 17번까지 내용이, 책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적을 때 너무 솔직히 보면 너무 수월했고 편했고, 또 의미도 너무 컸고,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 도전해 보다 보니까 과세특위. 그래서 국어쌤한테 물어봤죠. 그 교무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수업을 해왔다는 걸 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니까 적으면 돼. 그렇게 원래 아이들 그 소감문, 뭐 감상문, 그다음 선생님 체육 뭐 수행 평가 칠 때 결과물 보고 하지 않느냐. 자기 평가, 동료 평가지 있으면 보고. 그처럼 똑같이 그래서 보고 샘플링으로 제가 기록한 거 다 보고, 애들 그 기록 보고 과세특위 다 쳐줬다니까 선생님.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내년에 혹시 뭐 감사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제 왜 저번에 이제 써주기 저번에 왜 막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듣고 관찰했는 거를 적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저도 글 쓴 걸 보고 발표한 걸 보고 창의인생 글쓰기는 맨날 했지만, 고등학교 애들 거 써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진로까지 건드려 하니까 쓰지 말라는 용어도 많고, 뭐 뭔가가 이제 제3자 관찰자 입장으로 엔딩을 딱 찍어주는데 1500자를 다 쓰는데 종목이 실기 종목 1개, 2개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 그거를 이제 채웠어요. 1500자를 뭔가가 다 이렇게. 그러면서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 아무한테 얘기를 못 했거든요. 저글링 플레잉 수업은 1학기 하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너무 의미 있었고 좋았다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은 2학기 최고 첫 번째 한 달 딱 하고, 그 다음에 심각 단계가 왜 완전히 쪼였던 데가 9월이었거든요. 3단계 올라갔어 처음에. 그리고는 얘가 정말 그래 고생했다, 고생 아닌 고생했고, 선생님의 수행평가 하나는 끝났고 이제는 강당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강당으로 이동했거든요. 한 달 동안은 강당 아예 잠궜었거든요. 그때는 심각 단계 3단계 올라갔을 때.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서 애들이 날 따라올까. 고등학교 애들 정말 팍 퍼져가 자는 애들 정말 많아. 처음에 첫 시간에는 보다가 다 자는 거예요. 부전 피곤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애들 안 머럭했어요. 그냥 가서 뭐 등도 이렇게 탁탁 해서 애들아 이름 불러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잠 좀 깨. 아니면 우리 밖에 한번 나갈까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책 들고 밖에도 나가고 정원에 나가고 흔들의자 있는데 안 가다 본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 뭐 하나 싶어 가보시더니 앉아 같이 이렇게 책 보시는 거예요. 체육 이게 바구니 담긴 거 하나 꺼내가. 그래가 저는 이제 교실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애들 사실 그럴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안전도 그렇지만 교정교감생 뭐예요 쌤? 뭐 애들 저 밖에도 있고 뭐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안 있죠. 대신에 뭔가 하고 있는 듯 왔다 갔다 해요. 갔다가 사진도 찍어줘. 그러면서 담임이 옆에 책 보고 쌤 이쪽으로 봐요. 그리고 애들 졸업 앨범에는 남겨요. 그리고 사진 찍어 전송해주고 몇 통씩. 이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체육 지금 한 달에 이거 이런 수업 하고 있어요. 가길 지금 심각 단계라 강당 문 닫아 할 거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런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하는데 애들이 되게 지금 재밌게 한다. 서로 이야기도 마스크 끼고 다 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되게 좋다 이러면서 체육 시간에 옆에 앉아서 체육 관련 책 이런 거 리아킴 하여튼 애들이 대표적으로 읽는 책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보시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기도 되게 추억이었다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 이 정도. 그 활용 수업 어떻게 했었는지 그 뭐 도서랑 그런 것도 좀
자료들 네네네. 받고 싶고 네네네. 이제 꼬맹이도 있고 하니까 아쉽지만 네네. 또 알겠습니다. 여기 창의 인성 글쓰기나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똑같아요. 여기 안에 PPT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스포츠 도서활용 수업은 그냥 한글 파일로만 수업 구안했고 여기에 다 넣으면 약간 이게 수업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는 이래서 약간 공개 수업을 좀 하거든요. 매년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이유가 선도교사 활동 수업을 하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또 제시돼야 역으로 제가 다 해놓고 또 만들게 돼요. 왜 약간 평가까지 해봐야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보완돼야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올해는 만들어서 아마 선도 이제 근데 실내에서 하는 체육 수업을 소개하고 싶어요. 스포츠 리터러시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 글쓰기나 활동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는데 스포츠 도서 활용 수업은 더 융합 수업으로 독서. 그러니까 저는 국어쌤한테 좀 평가를 부탁하고 싶은데 국어쌤이 마다하시더라고요. 창의성 글쓰기 요구할 때는 협조를 국어쌤하고 미술쌤하고 저하고 융합을 했거든요. 지도안을 내서 진행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된 스토리에 대한 거 제가 평가 30점, 40점.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창의 인성 글쓰기였거든요. 글쓰기지만 이게 그림화, 이렇게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30점. 국어 선생님이 그래도 어떤 글쓰기니까 뭔가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작해서 너희를 이제 평가한다라고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다른 교과의 성적이 점수를 그렇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제가 국어쌤한테 선생님 마지막에 그 아이들 발표는 제가 점수를 매기는데 글쓰기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저만의 기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체크리스트에서 평가를 딱 하니까 제가 좀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하고 나서 누가 아무도 컴플레인 건 아이들이 없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대신에 점수를 다 호하게 줬어요. 말씀드렸듯이. 아야 밥 줄게 잠시만. 알았다 이제 갈게요. 아들이 이제 밥 달라고. 그래서 그 명확하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나름 자기만의 유의미를 찾아주니까 애들이 되게 애들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점수를 일단 부장님 이거는 그랬지 실기는 이렇게 뭔가 명확한 기준이 3개를 보고 2개를 보고 1개는 그렇게 준 게 있고 1개는 절대평가 위주로 애들이 대신에 귀찮아서 이거 안 낸 애도 있고요. 선생님 이렇게 했던 애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2줄 적어 있고 그러면 양이 안 차요. 그럼 기준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발표할 거 없네요. 그럼 앞에 나오기만 해. 그럼 나왔다 들어가면 기본 점수 주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애들 진짜 점수 줄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안 하는 또 안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선생님한테는 뭐 만복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하고 근데 영상 같은 경우 선생님 전송하는데 너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는 바로 보여드리면 되는데 제 그 다음에 주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또 보시고 또 이게 뒤에 날이 있으면 또 더 하면 좋은데 네 하여튼 네 앞으로 도움을 요청할게요. 제가 예 저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또 선생님이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또 저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뒤에서 전 공주예요 하고 지금 모니터 보고 지금 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딸내미가 없어서 그동안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따로 연락 드릴게요. 네. 쌤 빠이빠이 해봐, 막내야. 쌤 빠이빠이. 안녕. 이제 밥 먹고 예, 나갈게요. 감사합니다.